탱공방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뉴스를 해야 될지. 그것 떠나가지고 원래 우리는 박수를 3번 짝짝짝 치면서 자, 박수. 했는데 오늘 박수 칠 기분이 아닌데. 뉴스. 오늘 토요일이네요. 원래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순간 지금 똥당 후보가 김문수인지 한덕수인지 아니면 이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지 참 한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이랑 똥당을 비판하고 또 그 한계를 지적하고 했다 하더라도 참 이런 현실이 막상 닥쳐지니까 좀 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고 좀 서글프지 뭐. 근데 이 한심함이 사실은 이 똥당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망하는 중인데 망하는 꼴도 참 더럽게도 망하고 있는 거지. 똥당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전당대회를 할 때 누구를 우리의 대통령 후보로 뽑을 것인가 아니라 한덕수랑 결었을 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뽑았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유정복이니 이철훈이 뭐 양양전이 나경원이니 1차에서 떨어진 4명은 물론이고 2차에서 떨어진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그 다음에 그 최종에서 떨어진 한동훈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맞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라는 게 뭐 어떤 일단 바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그 유불리나 뭐 나한테 닥친 것만 반응을 하는 거죠. 에이 저건 동지라고 에이 잘 됐다 이러신 볼 걸 아마. 어쨌든 우리는 사실 뭐 이 한덕수를 지지하지도 않고 또 김문수 씨를 그렇게 썩 내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둘 다 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수많은 좌우의 언론들과 그러게 또 막 난리든 또 이제 수많은 좌우의 유튜버들이 한참 뭐 누구는 한덕수 편에 서서 누구는 김문수 편에 서서 또 누구는 둘 다 잘됐다 이 꼴통들아 그리고 또 누구는 진짜 또 가슴이 아파서 얘기들을 하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방송이나 그런 언론을 들으시고 탱콩방 운전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우파 유튜브들도 뭐다 듣진 않지만 얼핏 조금씩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 몇 마디만 들어보면 하니까 보면 100명 다 듣지 않지만 하여튼 100명 다 다른 것 같아요. 의견이 뭐 조금씩 일치하는 게 없어. 전에는 막 쫙 갈려가지고 이쪽으로 뭉치고 저쪽으로 뭉치고 이러는데 워낙 팩터가 지금 너무 다양하게 전개되니까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르게 자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만약에 묻게 그 물어보셨는데 그 누가 잘했냐라는 것이나 뭐 누가 잘했냐 보다 잘한 놈이 어딨어 지금 다. 김문수도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찬양하고 빨 때 그때 좀 알아봤지 뭐. 내내 뭐 윤석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냥 머리 깎고 막 자명진하고 따르더니 갑자기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그 똥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 음모론. 맞아. 음모론이 너무 많아. 홍준표가 음모론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친육 기득권은 나라가 거덜나든 이재명이 당선돼도 상관없이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에
어리버리한 김문수를 세워서 당밖에 말 잘 듣는 한덕수를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김문수를 밀어놓고 그래서 한덕수로 몰아줘가지고 기득권 지키겠다. 이런 음모론을 얘기했단 말이야 홍준표가. 나 음모론 아니라 맞는 거 실제인 것 같은데? 실 팩트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 4월달에 이제 똥당 경선이 이제 시작될 때 똥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돌. 맞아요. 버린 돌. 그러나 버린 돌.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돌. 홍준표 버림받은 돌이라고 그때 원장자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김문수가 이제 자유통일당 대표였으니까 자유통일당에 가는 게 옳고 김문수는 안 그래도 그래서 정광훈이랑 경선해라. 자유통일당에 데리고 오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박힌 돌인데 근데 홍준표는 똥당에서 버려진 돌 아니냐. 버림받은 돌. 한덕수는 뭐야 그러면 도대체 날라온 돌이야. 생뚱맞은 돌이지 뭐 그거는. 근데 사실 김문수랑 한덕수가 설령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한테 못 이긴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잖아. 맞아요. 근데 왜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굳이 세상인 다 아는데 한 사람만 모르지. 한 사람 누구? 김문수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김문수 씨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볼게. 니들이 나빠왔잖아. 이제 이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아는데도 한덕수를 굳이 이제 그 새벽 3시에서 4시에 후보 등록하게 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재명이 이기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런 어떤 그 거대한 그렇죠. 친유의 음모가 있었다. 홍준표 씨가 그랬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런 놈들이 음모를 꾸미려면 좀 그럴싸하게 꾸몄으면 좋겠어. 근데 음모도 제대로 하나 못 꾸려. 세상이 다 하는데 무슨 음모야. 어? 사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있어.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얼마나 웃긴 음모론이 많아. 맞아. 대표적인 게 변희재 내각제 세력이잖아. 내각제가 말이야 그 헌법재판소를 8대 0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부터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원 통해가지고 이재명 날린다. 그 내각제 주축 세력이 누구야? 조중동에다가 재벌에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이잖아. 그 대한민국에 이런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날렸는데 고등법원 판사나 조정 못해가지고 이재명을 다시 살려줘? 근데 자기네 막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거 틀리면 틀리든지 말든지 그 다음 또 얘기하면 또 사람들 또 재밌게 듣고 이러니까 그 하나의 뭐 드라마 듣듯이 그냥 듣는 것 같아. 재밌잖아요. 음모론은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면서 막 스토리가 되면서 스토리 메이킹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재밌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 음모론이 그러니까 이 똥당 얘네들 윤석열 그리고 어떤 그 권성동 그다음에 뭐 윤한홍 뭐 등등등 뭐 장제원 씨야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뺀다 치더라도 또 거기 권영세까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음모론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는 거지. 저급하고 체리따봉이잖아. 권성동이 윤석열이랑 권성동이한테 체리따봉 이모티콘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쫓아내. 이준석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잖아. 뭐지? 수준이 윤석열 김건희 수준이 아니 이런 능력을 가진 애들이 집권당이라고 국정을 운영해 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참 멍청하고 음모론 자체도 후지고 진짜 싸구려에다가 그런데 그거 하나 이길 우익이 없어 정말. 이 대한민국 수준인 거지. 그거 하나 이길 우익이 없는 게 아니라 어휴. 그거에 대해서 우파랑 50%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김재원이가 우리가 이기면은 악마로 손을 잡겠다. 그 결국 이거야 지금. 악마랑 손을 잡은. 근데 악마 편이 아니고 김재원이 또 김문수 편에 가 있대. 그 저기 뭐지 그쪽이 악마냐? 자기가 악마랑 손을 잡았는데 악마한테 버림당했잖아. 김재훈이는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그때 대구에서 보궐선거 발생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위원인데 보궐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 이미 팽당했어 윤석열한테. 그렇게. 악마랑 손을 잘못 잡은 거지. 아휴 정말. 너무 근데 이래가지고 너무 사실 지저분해서 못 보겠다. 막장이라도 좀 그럴듯해야지. 막장을 보고 아 재밌다 느낀데 너무 막장이라 좀 더러워. 이번 선거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끝난 게 한덕수 3년이 사실 누구 3년이야? 윤석열 3년이잖아.
한덕수 3년이 윤석열. 윤석열의 3년이 한덕수의 3년 아니야. 아 정말 맞는 말씀이네. 그 윤석열 정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야? 한덕수잖아. 그런데 그런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심판한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이랑 조국이랑 합쳐가지고 2조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2조 심판. 그러니까 결국 심판당한 게 누구야? 윤한이잖아. 윤한. 윤석열, 한동훈.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보면 똥당이 이 음모라는 게 얘를 진짜 얼마나 저렴한 음모라면은 저열하고 사실은 지금 5월 3일 날 대통령 후보를 뽑았잖아. 그 5월 11일이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는 거야. 오늘까지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근데 5월 3일 날 굳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이유가 없었거든. 그 전에 뽑으면 된다고. 5월 3일을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은 5월 4일이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공직자는 사퇴를 해야 돼.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라고.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이 시한을 주겠다, 3일 날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5월 3일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는 나 그만둔다 하고 그 내부시장증 내놓고 나왔지만 이철호라든가 유정복 같은 경우 시장직이나 경기도지 경북도지사직을 갖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월 4일에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 5월 5일이나 6일날 전당대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월 3일을 한 거라고. 그렇구나. 근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전에 해도 돼. 4월 25일쯤에 대통령 후보를 뽑아도 된다고. 근데 5월 3일이 아니라. 근데 5월 3일까지 왜 시간을 질질 끄냐 이거지. 윤석열이가 탄핵된 게 4월 4일이잖아. 그럼 4월 4일부터 바로 대통령 후보 들어서 경선 들어갔어 봐. 그러면 한 4월 25일쯤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 이거야. 한덕수랑 공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보지.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2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2주일 동안 똥당 후보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능력을 갖춰나가지고 뭐 자생력을 갖춰나가면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내세울 시간도 있고. 한덕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그만두고 나오면은 한 2주일간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말이야. 경쟁을 하고 밀당하고 말이야. 그럴 시간이 있잖아. 하나도 안 했잖아.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는 거지. 뭐 잘한 게 또 뭐 또 이 잘난 연놈들이 있다고. 이게 매너리즘이거든, 매너리즘.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려면 제대로 꾸미면서 뭔가를 착착착착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왜 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돼? 등록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럼 5월 10일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인데 6월 3일 전에만 하면 되지. 안철수랑 윤석열이도 그 전에 했잖아. 그러게. 그거 지금 그거 당으로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굳이 2번이라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 대한민국 국민들 뭐 개대주로 하는 거야? 200번이면 어때 기호 2번? 그래도 2번 해야지 되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2번이 없으면 이번에 아무도 안 나왔나 보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투표 안 하고 그러나? 무서도 그래도 누구의 한덕수를 자기는 국민의당 자기 대통령 후보로 하기로 내정돼 있는 거니까 이번 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등록을 하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쓰든 이재명을 이겨보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에 모든 그 고민이 맞춰져야 되는데 전략이 맞춰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2번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에 전략이 맞춰진 거 아니야. 그럼 2번 후보를 어떻게 쓰든 전략을 맞춘 이유가 뭐야?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럼 무소속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면 안 돼? 그럼 2번이 안 되잖아요. 2번을 등록이 안 되잖아요. 2번이 안 되면은 선거에서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가나? 그 자기네도 국민의힘 자기 정당이 있는데 정당 이름을 달고 나가야지. 정당 안 달고 나가는 거 그거는 당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당은 이미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 한덕수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하겠다고 나섰는데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데 당이 전력을 다해서 뽑은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여론조사나 뭐 등등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당은 더 이상 존립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럼 그 당은 무소속을 위해서 싸워줘야지. 그게 후보도 아니라 그게 빅텐트의 의미인 거잖아.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그 빅텐트 치자가 아니었잖아. 국민의힘으로 빅텐트를 치자는 거지.
무소속이든 뭐가 되든 간에 다 빅텐트 치자는 거였잖아. 국민의힘으로 빅텐트 치자가 아니라 였으면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와라고 그랬어야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가지고 한덕수 새벽에 그 입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당하고 이제 자기도 책임당원이 됐대. 책임당원 조건은 당비 1,000원이야. 1,000원 내고 자기가 책임당원 됐다고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덕수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이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게 한덕수를 보면 왜 5월 11일까지 음. 왜 5월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덕수를 끌어들여서 김문수 주저앉히고 한덕수를 2번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이게 딱 드러나요. 한덕수는 내 돈 안 내겠다. 자기는 11월 날까지 후보 단일화 안 되면 등록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 돈 안 쓰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똥당도 마찬가지라고. 5월 11일 날 김문수가 후보로 등록을 해. 그럼 등록하면서 동시에 선거벽보, 그치. 선거 공보물, 플랜카드, 유세 차량, 방송 광고 이거 다 예약하고 뭐 해야 된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이 588억이야. 그런데 한덕수 그렇게 해가지고 김문수가 후보가 됐는데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가지고 무소속 한덕수가 후보 단일화가 됐어. 단일 후보가 됐어. 이재명에 맞설 단일 후보가 됐어. 그럼 국민의 똥당은 그때까지 들인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588억이 아까워서 11일까지 등록시키겠다 하는 거라고. 588억이 아까워서.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결단난다며. 나라가 절단난다며. 그게 시대적 소명이라며. 권성동 그래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고 단식까지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권성동이도. 근데 588억?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똥당 애들이 뭐 당사를 팔든 뭘 팔든 지들 뭐지 그 재산을 팔든 뭐해서 588억을 못 만들어내? 그럴 각오와 결기도 없이 무슨 뭐 나라를 살리겠다는 588억이 아까워가지고 11일날 어떤 식으로 한덕수 단일 후보 만들려고 한 거야. 자기 당 후보 있어야지 지원받으니까 그렇구나. 자기 당 후보로 나서야 자기 당이 자기가 돈을 쓰고 15% 이상 받아서 선거비용 보전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바른미래당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김무성이랑 유승민이가 이 탈당하고 나와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 그때 아무도 유승민이 사실 지원 안 했다고. 돈 안 썼거든. 그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었나? 15% 이상을 받아야 국가에서 10% 이상을 받아야 선거비용 50% 보전받고. 그 다음에 그 15% 이상 받아야 100% 보전을 받는데 유승민이 15%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도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돈 안 쓴다고. 전국에 유승민 선거 유세 차량 몇 대나 돌아다녔어. 전국에 유승민 플랜카드에 몇 대나 붙었어. 지금 그거거든. 바른미래당은 우리가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지레 포기해서 그냥 유승민 혼자 너 혼자 뛰어라 라고 바른미래당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 있잖아. 그 바른미래당을 쫓아나갔던 지방 의원들은 전부 다 또 복당했어. 그 가려면 가라고 그랬다고. 자기들 그렇게 희망했다고. 우리 그때 무슨 당이야? 새누리당인가 무슨 당인가 하여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었나? 그다음 복당했다고. 다 복당. 우리 복당했잖아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유승민을 버린 거거든. 근데 바른미래당은 그랬다 치지만 똥당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 그 기한 내에 자기네 당에 이름을 단 후보가 등록해야지 국가 지원금을 받는구나.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후보로 등록해서 자기 후보로 끝까지 뛰어야지. 그래서 15% 이상 득표를 얻어야지만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데. 그런데 중간에 후보가 사퇴해버리잖아. 그럼 한 푼도 보전 못 받지. 그럼 만약에 지원을 그치. 그러니까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뛰다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는데 단일화를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 한덕수가 되면은 선거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 국민의힘에서. 못 받는 거지. 15%가 없으니까. 15% 그지 후보 단일화 해버렸지. 단일화는 그럼 500매덕이 다 없는 거네. 588억 날라간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588억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588억 날라간다고 해가지고 일생날을 치는데. 돈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절체절명은 그거는 자기네. 아니 그렇다면 그 돈 많은 놈들 뭐야? 자기들 전부 다 몇십억씩 자산 갖고 있잖아. 몇십억씩 자산 갖고 있는 놈들 1억씩 못 내?
김무성이 단식 농사할 게 아니라 뭐 내 재산이 꽤 많으니까 내가 10억 낼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선거병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그래서 단일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우리 당비를 내주십시오. 그 당비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 정 안 되면 당사라도 빼내가지고 하든가 천막당사를 치든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저기 한덕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김문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단 자기네들이 원하는 당 대표 저기 후보를 가지고 이번 자기네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만 되네. 그렇지. 그래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588억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김문수가 만약에 하게 돼, 김문수는 자기네가 처음부터 원하는 후보가 아니니까, 그죠? 처음부터 홍준표 음모론. 김문수는 해봤자 대통령 선거에서 나서서 지더라도 당권을 김문수가 장악할 수 있고 김문수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 아니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근데 한덕수는 착한 관료 아니냐. 그 한덕수는 우리가 야 새끼 적절하게 약점 갖고 뒤로 떠났다고 언제 너 이제 글쎄 가서 쉬어. 너 김현장 가. 김현장에 얘기해가지고 너 연봉 그때 뭐 한 몇십 호 받았지? 또 받아. 그럼 되는 거잖아.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는데 김문수 내세워가지고 했다가 김문수랑 한덕수랑 단일화를 했어. 김문수가 똥당 후보고 한덕수 무소속으로 있다가 단일화를 했어. 그 김문수가 안 돼. 그럼 자기들 588억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뒤에서 김문수 쫓아낸 다음에 당권 쥐어준들 뭐 하냐고. 자기들은 588억의 부채를 안고 그 당을 그러니까. 끌어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짓은 못 하겠다는 거지. 그 포인트가 그거네. 나는 그건 몰랐어요. 왜냐면은 저 김문수는 계속 우리 당 대표도 아닌데 우리 당원도 아닌데 왜 저기로 하느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지금 옥신각신 했는데 나는 이 쌍권인 가는 애들이 처음부터 그 저기 한덕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만 김문수를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한덕수를 하기로 했는데 김문수가 응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15일 이후로 해야 된다 며칠 이후로 하는 그 날짜를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왜 이렇게 막 저기 문제가 되냐. 한덕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가 어떻게든.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한덕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덕수를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덕수를 등록 2번을 달고 할 수 있는 날짜까지 한덕수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이렇게 목을 맨 거라고. 그렇네. 그래서 그렇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구나. 음모를 꾸미려면 좀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면서 음모를 꾸몄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게 굳이 5월 3일 날 당대표를 뽑으려고 대통령 후보 경선 할 필요가 없었어. 5월 3일이 마지노선 이유는 순전히 5월 4일 날 사퇴한 놈이 있을까 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한덕수에 물론 이제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놈이 휴가 내고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는 없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대구시장 안 내놓고 있어도 5월 3일 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은 그럼 5월 4일 날 그냥 대통령 그 대구시장으로 돌아가면 돼. 그리고 5월 3일 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 그 5월 4일 날 자기가 대구시장에서 사퇴하면 된다고. 그 5월 3일은 오로지 5월 3일이 기준점이었던 이유는 5월 4일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요. 5월 4일. 그러니까 5월 3일 날 그 전당대회 열 이유도 없었어. 아니 그냥 4월 25일 날 끝냈으면 된다고. 그럼 4월 25일 날 끝낸 다음에 한 일주일 으쌰으쌰 하면서 김문수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한덕수도 나오고 그럼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랑 한덕수랑 무소속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 빅텐트 한번 쳐보자. 그래서 또 으쌰으쌰 했는데 그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중에 김문수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야 니들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된 날 바로 저때 쌍권이 오더니 사퇴하시죠. 이게 말이 되냐. 응? 후보 단일화 해야겠다. 선대위 하나 안 만들어주고 이 김문수 억울한 게 그거 아니야.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선대위 만들어가지고 그냥 콱 출범하고 우리 대통령 후보 김문수 말이야 으쌰으쌰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덕수가 그런 와중에 한 5월 한 2일이나 3일쯤 사퇴하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은 뭐 후보 단일화 이렇게 해서 봐.
시나리오도 그렇게 짰으면은 차라리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싸하군. 그러게. 이거잖아. 그렇게 시나리오 자체를 조금 날짜 프레임을 갖다가 잘 바로 잡았으면 그 그럴싸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5월 3일날 덜렁한 다음에 음, 덜렁하고 나가지고 하자마자 음, 사인해 우리 후보 단일화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5월 10일 한덕수 나와서 그런 얘기한 게 그거잖아. 딱 두 가지 얘기한 거야 한덕수는. 나는 기호 2번 받아야겠다. 그리고 내 돈으로 선거 못 치른다. 얼마나 비겁한 놈이야. 자기가 아니 밤잠을 못 이루었다며. 자기가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자기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 도난 대응으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맡아야 된다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그런 길. 자기 밤잠을 못 이뤘다며. 그런 놈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겠다고 하면은 그 후원회장을 왜 뒀어? 돈 모으고 해가지고 자기가 선거에 나서야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들자. 또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선거 안철수랑 윤석열이랑 며칠 남겨두고 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한덕수 해내지도 않았잖아. 그 욕심. 응? 내 돈은 못 쓰겠고요. 10원 땡전하나 손해 안 보겠다 그 얘기고. 그지? 내 돈은 못 쓰겠고요. 2번 안 만들어주면 나 안 할래요. 대통령 후보 기타 꿈도 내기 싫다는 거 아니야. 그래 김호수는 매덕 썼다는데. 김무성은 지금까지 한 3억 썼다는 거 아니야. 벌써? 경선하려고. 세상에. 이러면 나경원이 다 돈 물려줘야 되는데 홍준표 말이 맞아. 돈 내놔. 그래 돈은 물려줘야 돼.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지. 반환 청소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니도 처음부터 그러면은 질문을 할 때 나도 그치. 한덕수랑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김문수 대 한덕수, 김문수 대 홍준표, 김문수 대 한동훈, 김문수 대 안철수 이렇게 물었어야지. 그러게.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588억 때문에 이러는 짓이니까. 그렇네. 돈 때문에 그러는 거네. 이거 자기들 588억은 써야 됐고 그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들이 발생해. 그렇지. 그러니 돈 쓰면서 자기 조직 또 자기 그 뭐냐 네트워크 다 다져지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 또 지방선거 또 할 때 또 써먹고 딱 자기네들 밥벌이 딱 식구들 딱 자기 거 만들어 놔야 되잖아. 돈 풀어가지고 딱 자기 거 딱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그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등록시킨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무소속 한덕수랑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하면 588억이 날라가 버리거든. 아 그건 안 되는 일이네. 내가 갚을 돈이 돼버리거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건 안 그러니까 돼. 그거는 또 내가 못 갚는다. 안 돼. 내가 어떤 지금 빚더미뿐인 빚더미뿐인 당을 내가 그 당권자면 뭐해? 빚더미인데. 그렇구나. 박근혜 같은 결기가 있나? 천막 당사로 하자 당사 팔고 그런 결기가 있나? 아니지. 왜냐면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권을 위한 건데. 그렇지. 자기 그 월급 내 받을 기득권을 위한 건데. 자기 돈벌이 하려고 있는 데인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그러니까는 거기 한동훈이니 누구니 하면서 이 한덕수 하면 또 한덕수로 와 몰려가고 당 지도부들이나 그 당 기득권들이 그 찍는 대로 있지. 이쪽으로 해 하면 쫙 몰려가고 당원들 자체도 저리가 하면 저리 쫙 몰려가고 하는 게 다 자기 식구들이야.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 다 그렇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그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강제로 후보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 네, 김문수 씨는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법적 정치적으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나는 거부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느냐, 옥새를 들고 튀냐, 이제 이게 나올 텐데 이 웃긴 게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법원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과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기 그러니까 때문인 거 아니야. 갑자기 왜 법원에도 또 한덕수 편을 탁 들어. 근데 이것도 웃긴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이 정치의 목줄은 사법부가 딱 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이재명이 살린 것도 다 사법부잖아요. 유죄된데 유죄했지. 다 사법부 결정해. 사법부가 지금 대통령이야. 사법부하고 언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 어저께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 신청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김문수가 다시 지금 상황 속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그럼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건은 이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모르겠어. 굳이 우리가 논의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은 예컨대 예컨대 지금 이 전당대회가 전국대회가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그 어떤 그 명시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써 있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이런 걸 전당대 전국위원회를 하지 말아라고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 뭐 대충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명확하잖아. 이제는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김무성도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 그런 얘기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도 단일화할 때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1일까지 단일화를 찬성해야 한다는 비율이 80%가 넘는다. 여론조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나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원이 맞아. 경선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이 법원이 언제 이렇게 물었어? 그럼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고 그 대통령이 돼서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어. 그럼 뭐야? 약속을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아니야? 여기 대해서 법원이 무슨 태클 건 적이 있어? 맞다. 근데 뭐 네가 단일화한다고 그랬잖아. 이걸 왜 법원이 판단을 해? 그러게. 법원이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부여된 나의 메시지, 나의 선거 전략 전술 에 대해서 왜 법원이 가타부터 판단을 하냐고. 그래 자기네들 완전 정치 판단이다. 자기네들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네. 너도 단일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단일화하고 나서는 그 네가 왜 반대를 해? 이거잖아. 그 법원이 그 할 말은 아니지. 그 법적인 것만 자기가 그렇지. 따지면 되는 거지. 그 법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 네가 약속한 거 네가 안 지켰으니까 그 기각이야? 약속 그다음 두 번째가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단일화 이전 찬성한다고 하니까 이건 당원의 의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법원이.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똥당 애들이 당원 74조 2항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라는 이제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한 게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 이거라고 법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얘들이 드림인 거. 네. 근데 생각해봐.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었어. 이 86.7% 한 거는 당에서 한 거, 똥당에서 한 거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경선 선거인단을 통한 전수조사였다고. 이게 여론조사가 되려면은 모집단이 있고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집단이 경선 선거인단이야. 그럼 모집단 경선 선거인단에 맞춰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야 돼.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 이게 여론조사지. 그러지 않고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은 75만 8,801명. 이게 경선 선거인단이야. 경선 선거인단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ARS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응답률이 되게 낮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모집단과 표본이 같아야지만 그 여론조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게 설계돼야 된다고 사전에. 예를 들면 의결 정족수. 그치. 몇 명의 의견을 밝히고 또 몇 명의 의견을 밝혔을 때 얼마.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치. 지금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이 어떤가? 라고 했을 때 똥당 애들이 발표한 거는 82.82%가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다고. 82.82%가. 그런데 이게 전체 조사 대상 경선 선거인단의 33.8%가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선 선거인단 75만 8,801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82.82%가 아니라 28.001%야. 그러니까 28.001% 전체 선거인단이 있어. 근데 이 중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 그 찬성하겠다고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운 사람이 28%야.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봐봐. 28%네. 사실은 80몇 프로. 후보 단일화 시기를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냐. 이거에 86.7%.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이게 18만 2,250명이거든. 이것도 75만 8,801명에 대입하면은 24%야. 86.7%가 아니야. 그래 맞다니까. 그 내가 국민의힘에서 저기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는 이권들 있지. 이권에 개입돼 있는 자기네 식구지 한마디로. 상층부는 쌍군이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밑에 딸려있는 시의원, 구의원 뭐 하다못해 전단지 만드는 사람까지 그게 한 20% 내지 많을 때 30%야 보면.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객관적이야 뭐 그냥
여러 가지 어쨌든 거기 자기 식구야 먹고 사는 그 자기네 기득권 세력들 그게 한 20-30%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 여론조사 이번에 그 조사로 나오는 거네. 왜냐면 그 경선 참가한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저기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그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조사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지 마음에 드는 거나 호응하는 애들 100명 중에서 10명 해가지고 10명이 만약에 9명 했다면 뭐 90%다 이거잖아.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맞아. 말씀드렸던 대로 모집단에 맞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답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세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론조사지. 근데 얘네들은 경선 선거인단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세상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 저기 뭐지 86.7%가 11일 전까지 후보 등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또 주장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를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80%가 넘네 이랬다고. 참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판사 새끼도 웃긴 새끼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이 주민소환제도가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뭐야 그 홍준표에 대해서 대구시장 홍준표 너 이 새끼 맞아 까불었으니까 주민소환제 한다고 막 그때 그랬었지. 주민소환 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있잖아 오세훈. 오세훈이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투표 자기가 한다고 얘기했잖아. 물론 그때는 주민소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이가 사전에 약속한 게 있다고. 이건 주민소환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면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했죠. 3분의 1 이상 투표 안 했죠.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했어. 그 아예 개표를 못했다고. 맞아. 그때 그런 기억난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 이게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환제도의 3분의 1 이런 어떤 이거 의사결정 구성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야지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그게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10%의 의견을 갖다가 대답한 사람만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게 90%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방 그 자치법상의 어떤 주민소환제도에 그렇지. 3분의 1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후보 등록전 해야 된다 24%야. 24%밖에 안 돼. 3분의 1이 안 된다고. 맞네. 그러니까 이때 이 저기 뭐지 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그 후보 등록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어떤 그 설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27.7%라고. 3분의 1이 안 돼. 전체 75만 8,801명 중에 21만 206명이 응답했고, 그러니까 27.7%. 그 응답한 사람 중에 18만 명이 후보 등록전 해야 된다. 후보 등록 이후 해도 된다가 2만 7천 명. 그러니까 86.7%가 아니라 전체 경선 조사 대상자 중에는 24%. 전체 어떤 그 경선 선거인다 중에는 24%만이 그치. 찬성을 한 것이고 그마저도 3분의 1을 못 넘겼다고. 그럼 이거는 어떤 그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도에 그렇다 치자 이거야. 똥당에 뭐가 있냐면은 똥당 당원 단계에 당원 소환 청구라는 게 있어.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나 이런 대상이 아니지만 당 대표라든가 최고위원 있잖아. 최고위원들을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다고. 너 우리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행동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쌍권을 좀 당원 소환해가지고 잘라버리면 안 돼. 그 당원들이. 당원 소환 요건도 3분의 1 이상. 전체 책임 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런 3분의 1이라 어떤 무슨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말이야. 87%. 공산 또 국민의 그거를 법원이 받아들여. 그 법원이 웃긴다. 법원이. 언론은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다 똥당 뭐세 87%가 뭐 11일 전에 후보 등록 이러고 있는 거야. 법원도 개판 다 개판이 정상인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론 우리가 그 언제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의 미개함, 그것의 어떤 그 비과학성 얘기한 적 있잖아. 맞아요. 이건 아예 여론조사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아니고 대놓고 조작이잖아. 아휴. 나머지 70% 이상이 넘는 경선 선거인단은 웃긴 짓이다라고 해야죠. 아예 응하지를 않았잖아. 그렇지, 맞아. 응한 사람도 3분의 1이 안 넘어. 그러니까. 물론 후보 단일화 필요성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간신히 넘어요. 33.8%야. 0.4% 넘었지. 근데 여기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는 거 아니야, 김문수도.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 할 거냐? 11일 전에 할래? 근데 아니면 지금 할래? 판사 새끼도 웃긴다. 거기서 80 몇 프로 했으니까 80 몇 프로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는 법원이 진짜 너무 문제야. 법원이 그거 왜 그 법원을 들고 가. 근데 그거를 어차피 법원이 개판인데. 법원에 들고 갈 수 있는데 이준석이도 법원에 들고 갔잖아.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법원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 뭐 경선 선거인단 조사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상당한 사유로 그러니까 말이야. 상당한 사유가 대통령 되지. 후보 선출을 하는 사항을 정한다. 이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것도 웃기는 짓이지 참. 황당하다. 근데 법원이 진짜 요번에 김문수 이렇게 날린 것도 법원이 날린 거예요. 아직 날아가진 않았지만은 법원이 현재 날린 거지. 법원이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이니까 기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이 난 거지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내친 김에 법원에서 땅땅 해줬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그 법원이랑 뭔가 그래서 음모설이 자꾸 나온다니까. 뭔가 네트워크가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말 오늘 시간이 되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 사법부의 어떤 음모설도 잠깐만이라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그 똥당에서 하고 있는 짓들 보면 단식하잖아 단식. 김무성이니 권성동이니 이게 이 투쟁을 이렇게 희화화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은 좌파 애들은 촛불들이다 촛불. 뭐 촛불 혁명 뭐 그러고 있잖아. 근데 사실 촛불이라는 게 뭐야? 촛불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나? 못 몰아내지. 촛불은 거의 막 그 주변, 자기 주변만 어둠만 그것도 아주 그냥 그다음 어스레하게 그거 밝힐 뿐이잖아. 예전에 요즘 애들은 촛불 밑에서 공부를 안 해보겠지만은 예전에 호롱불 밑에서 사람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겠어? 그게 보여? 촛불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더군다나 요즘 촛불도 아니잖아. 꼬마 정부잖아. 근데 왜 자기가 촛불이래? 우리가 촛불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힌다. 이런 희생, 헌신 이 상징이 촛불이기 때문이잖아. 그 촛불을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촛불이란 말이야. 근데 지들이 좌파의 촛불이 뭐야? 조국이니 뭐니 그냥 뭐 탐욕, 폐악 이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촛불을 희화해 버렸다고. 촛불을 든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그러니까 촛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겠다는 헌신. 이걸 촛불, 얘네들이 좌파들이 이 촛불을 완전히 그냥 묵살을 해버렸다고. 근데 단식이라는 건 뭐야? 나의 생명권을 건 투쟁이라고. 근데 김무성이나 권성동이나 오늘까지잖아. 내일까지 단식이. 그건 뭐야? 다이어트지. 장난치는 거지. 얘네들은 그런 다이어트 한 경험이 있잖아. 그때 언제야 이 선관위원장. 문재인이가 이때 그 중앙선관위원 누구 임명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때 뭐 좌파 독재 및 뭐 어떤 그 권력형 비리 규탄 릴레이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맞아 릴레이 단식이 진짜. 오전조 5시간 반. 오후조 5시간 반. 미친 것들이. 이건 식사시간 간격 아니야? 아침 먹고 5시간 반 뒤에 점심 먹는다. 그동안이 단식이야? 장난치고 앉았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운영자님 이야기하신 게 포인트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네. 그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가 그 기각된 거에 대해서 네가 어떤 대선 후보자의 당사자의 공약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기각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야기한 그 여론조사 그거를 맹신해가지고 그거를 기각의 근거로 삼아서 하는 것, 그 두 가지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법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은 그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에 맞냐 아니냐 여부만 따져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야 너도 공약 그 단일화 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너네 당에서 80% 이상이 찬성한다며. 그럼 기각이지 뭘.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잖아.
응,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왜 사법부가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그 근거가 왜 그게 되는 거야 근거가. 그 다음에 그 근거조차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순 엉터리 여론조사 가지고. 선거인단 일부, 어. 30%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부의 조사. 그러니까. 그 일부의 조사조차도 만장일치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건 여론조사가 아닌 거죠. 자기네끼리 지지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또 100% 저기 결과 나온 거 뭐 99% 나온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라 그러면 안 되지. 대다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법부 근데 사법부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가짜뉴스 시정 기각되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새벽에 말이야. 거거든. 내 역대 어느 당이든 대통령이든 뭐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지방선거든 후보 등록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였다고. 근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잖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진짜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나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가 뭘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 기대도 없지만은 한 가지만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나는 문재인을 심판하겠다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같은 이런 어떤 그 얼치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우파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갖고 있다, 뭐 또 내가 나야말로 어떤 그 우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기 뭐지 그 작태, 그것만은 네가 막아라. 나 그렇게 사실은 바랬었는데. 반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뭐 이준석이 이제 우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는 진짜 괴멸하는 거야. 아유 그래서요. 그래 이재명이. 아 그래요. 이재명 얘기보다도 네. 사법부도 이제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대. 근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있잖아요. 그거 조희대가 뭐 소집한 거예요. 안 그래 법관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 소집되는 거예요? 그건 조희대가 왜 소집을 해요? 법관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지. 말이야. 근데 그 주체가 누가 주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있대요. 126명인가. 그럼 대법관하고는 저기는 대법원과 상관이 없고 전국 각급 법원에 그 대표들이 있다는 거지. 노조네 노조 법관 노조 노조. 법관 노조. 근데 웃긴 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보면 권력이 이제 세 가지 차원의 권력이 있다고. 하나는 결정의 결정. 권력이 갖고 있는 힘. 그냥 두면 안 돼. 근데 권력이 야 이렇게 해. 하면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권력의 힘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결정. 비결정? 결정되지 못하게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권력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비결정이라고.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사실 가장 권력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인데 권력을 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상하면서 그 예상하는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힘. 예를 들어 내가 권력자야. 내가 왼쪽으로 고개를 싹 돌릴 거거든. 그러면은 이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저 사람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지 하면서 왼쪽 고개를 싹 돌려. 그게 풀확 누워버리는 거지. 그렇지. 미리 풀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해라. 뭐 결정, 뭘 하지 마라. 비결정 안 하고도 내 뜻에 따르는 거야. 이게 사실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애들이 이런 어떤 그 이재명의 이 저기 뭐지 그 알아서 기기하는 능력 있잖아. 이것 따라 알아서 기인 거야. 어머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이제 26일 날 오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이거지. 이걸 제목.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제목이야. 그래가지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랑 재판 독립이 침해되느냐. 결국 얘기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대법원의 심려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대. 그러니까 정적 중립을 의심한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네. 민주당이 내건 그 이재명이 한 거를 갖다가 다 소집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재판이나 조국 재판이나 이게 맞아. 이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뭐해? 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아이, 참. 그 송철호 재판, 최강욱 재판, 윤미향 같은 경우 국회의원 다 해먹었어. 이 재판이 이례적으로 느리게 된 것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해?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얘네들이 4월 22일 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해서 전원회의체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잖아. 그 판결을 내렸잖아.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지. 4월 22일 날 대법원이 그 재판부의 어떤 그 전원합의체를 회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 될 거야.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 민주당도 가만히 있었어. 왜 가만히 있었어? 무죄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유죄가 나오니까 이 쌩 나를 치는 거잖아. 이게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맞아. 재판이 그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하면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그치, 무죄든 유죄든 무죄든 상관하지 그치, 말고 그치. 그 전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지. 그치,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대법관이 하겠다 그랬을 때는 유죄든 무죄든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그게 바로된 판결이든 잘못된 판결이든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정치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그렇지, 거지. 얘기를 했어야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치.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뭐 법관, 뭐 대표 맞아. 회의라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무죄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2심에서 무죄니까. 그래가지고 우린 무죄야. 박정희가 그랬잖아. 내가 3주 전에 들었는데 무죄 확정이야. 그랬어? 그 박정희가 그랬잖아. 그걸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무죄야, 무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다가 이재명이도 그랬다고.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무죄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유죄 나오니까 이 생날을 치는 거잖아. 그러게. 자기들이 정당하려고 그랬으면은 무죄든 유죄든 상관하기 전에 그치. 그 전에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맞아. 그건 맞네.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느린 것에 대해서 자기 비판이 있어야지. 맞아. 꼭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이례적으로 느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대법관들이 얘기했다고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자기들은 정의를 지연시켰는가? 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붙어 있었어요. 맞아, 그건 해야지. 그거 실제로 재판하는 애들이 자기들일 거 아니야. 성철현이 뭐니 조국인 이거 몇 년 했어 지금. 에휴, 그거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빨리 했다고 모여가지고 저 난리야. 그러니까 종북 좌파 우리 운영자님은 종북 좌파 아니라고 그러는데 종북은 아닌지 몰라도 있잖아요. 이 세상 우리나라 모든 곳곳에 좌파들 세상이라니까. 좌파들 세상이라면 동의해요. 거기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런데 좌파들 세상이 아니고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라는 거지. 나는 이 기회에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이거 뭐 대법원에서 10대2고 뭐 구리법 연구회고 뭐 인권법 연구회고 국제법 연구회고 얘네들이 뭐 장악하고 떠들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어떻고 뭐 떠들 게 아니고 그다음에 누구는 뭐 2심에서 뭐 이 이재명이 어떤 무죄를 선고하고 하는 거 떠들 게 아니고 이 좌파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가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걸 장악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고. 또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는 얘들 얘기한 거 무죄 나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죄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뭐 사법 쿠데타니 뭐 이런 얘기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음모론을 스스로 막 제기하고 있다고. 사법부 스스로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을 사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재판을 열어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냐 이렇게 뭐 생난리를 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그래서 저지른 어떤 그 죄로 아직까지 확정을 못 받았어. 그러고 나서 또 대통령 선거 출마해. 그런데 이게 보면 있잖아요. 이제는 막 선악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것도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얘네 지난번에 이재명 그 무죄 판결 유죄 났을 땐가 무죄 까보기 저랑 콩깍이 했었잖아요. 운영자님이랑.
그때 제가 제기한 문제가 그거예요. 뭐 성남 FC다 대장동이다 뭐다 하는데 똑같은 잣대로 그리고 선거법에서 거짓말한 거 똑같은 잣대로 박형준이든지 누구든지 다른 애들 갖다 댔을 때 그 법카 쓰는 거 또 법카 쓴 거 뭔가 똑같은 잣대로 똥당에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뭐 잣대를 들이댔을 때 이재명보다 나은 놈 누구 있냐고. 이재명보다 나은 놈 있어요? 이재명보다 덜 먹은 놈 있어. 근데 왜 그때 운영자님 얘기는 뭐 그때 얘기했죠. 제가 없는 거랑 또 뭐라 그랬더라? 제가 없는 거랑 하여튼 제가 없는 거랑 그 죄를 처벌하지 않는 거랑 다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죄고 더한 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을 안 받고 왜 이재명만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에 비하면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 윤석열이가 토론할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의 그 지금 재판이나 지은 죄에 대해서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 그 결과가 뭐냐면 재판부가 저거 음모론 내지는 재판부에서 잘못하는 거다. 조희대가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동의해요. 사실 봐봐. 똥당 애들이나 윤석열이나 똥당 애들이나 그 대한민국 우파라는 집단이나 또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들이나 우파 언론이나 3년의 시간이 있었어. 근데 3년의 시간 동안에 이재명을 처단하지 못했어. 근데 이재명 처단은커녕 이재명을 편들었던 사람이잖아.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3년 전에 그 이재명 편들었던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설득하지 못했어.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또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심판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거야?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죄를 지은 놈들도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죄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작은 죄라 하더라도 도망쳐간 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자 2조 심판 그랬는데 2조 심판은 그냥 왜 조국 당이 10석에 넘는 의석수를 가졌겠어. 야 한동훈 네 저기 뭐 자식은 뭐고 김건희는 뭔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국민 감정이지. 국민 감정은 이런 감정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법원은 아니지. 그래 법원은 아니지. 법원으로서 할 일이 근데 지금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 할 일이 있는 거지 법원은.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러고 있다고. 아니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8대 0으로 탄핵할 때 그때 알아봤어 나는 벌써. 근데 이게 왜 그러면 26일 오전이냐.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놈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26일 오전이냐면은 나는 이것도 무슨 특정한 날이 뭐 그게 이유가 있을까 그랬는데 26일 오전이 제일 빠른 시점이래.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어떤 건 재판 업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소집을 공고한 기간도 있고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기간도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가장 빠른 시점이 26일이래. 5월 26일이잖아. 월요일. 네. 한참 선거운동 기간이야.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재판들을 전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조치다라고 뭐 이재명에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 뭐 재판이 끝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6월달에 줄줄이 잡힌 재판에 이재명이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차치하고. 이게 그거잖아. 헌법 116조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멈춘 거네. 지금 뭐 한 가지가 뭐 아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대체로 다 뒤로 미뤄졌어. 에휴 참.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그렇지.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단해가지고 뭐 재판을 열면서 선거운동 기회를 뺏는 거. 이거는 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잘못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26일 날 얘네들 전국 법관회의를 열었어. 법관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조희대 잘못이야 라고 떠들어봐. 그러게. 자기들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상대방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한 거야.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자기들이 26일 날 그걸 열어가지고 민주당 니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겁박해?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조희대 네가 뭔데 임마 이재명이라는 우리의 그 지도자를 네가 뭔데
저 사법부 몇 놈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이거 갖고 열받아서 나온다는 거잖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자기들이 보장하지 않고 있어. 법관들이. 그래서 그 무슨 법관이야.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좌파가 어떻게 이 조직을 장악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법관회의가 왜 그 좌파들만 있어? 우파들은 하나도 없어. 아니야. 이 법관 대표 정원이 126명이래. 근데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법관 회의가 열리는 거야. 전국 이제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야. 그 투표를 했어. 원래 그 전날 오후 6시까지가 투표 기간이었는데 의결 정도수가 안 된 거지. 그래가지고 오전 10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어. 그래가지고 25시 126명이니까 5분의 1이 25명인데 26명이 찬성한 거야. 26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5명이 찬성했을 때 반대가 69명이었어. 세상에. 법관 대표회의를 열면 안 된다. 열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반대가 69명이었어. 찬성 25명 해가지고 아직 의결 점수 5분의 1 못 넘겼을 때 이거 열면 안 돼. 그러니까 69명이었다고. 그런데 이거 뭐야? 뭘 물어본 거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69명의 반대를 누르고 26명의 찬성으로 법관 대표제회를 여는 거야. 이게 좌파가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이라고. 무섭다. 뭐라고요? 잠깐만. 와, 진짜 갑자기 소름이 싹 끼치네. 지금 5분의 1 이상이면은 그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기간 내에 25명이 안 돼가지고 26명 안 돼가지고 기간 이제 연장해서 26명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개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반대하는 69명 개최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표명한 69명 그 사람 의견은 어디 갔어? 어떻게 반영돼? 묵살이지. 그래서 이제 법관 대표자의 전국 법관 대표가 그래서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69명이 전국 법관 대표가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69명은 그렇게 그 조직화된 똘똘뭉친 26명은 못 당할 것 같아. 못 당하겠지. 못 당한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무섭다. 좌파들은 참 무서워. 왜냐면은 소수가 그 동물농장처럼 있잖아요. 딱 그 길목을 교묘하게 길목을 딱 잡고 있고 목을 딱 틀어 잡고 있거든. 항상 조직된 소수가. 그래가지고 조직된 소수가 딱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수들 있죠. 바른 말 하는 다수들을 어떤 식으로든 어택을 해. 그래가지고 딱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북한의 5호 담당자나 보안관 보위부 이런 식으로 5호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옛날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어렵게 다수를 갖다가 뭐 그런 말 있었죠. 그 유대인 학살할 때 그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 감시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느냐? 왜 다 같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 안 된 다수를 지배하게끔 돼 있거든.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되지 않은 다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이겠지 법. 하나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도 조직하면 돼.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런데 원래 우파는 그렇게 조직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우리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 그럼 다른 게 뭐냐면은 조직되지 않은 우파가 다수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다수가 정당성이 있어야 돼. 그 다수에. 다수가 정당성 있어봐야 뭐예요. 69명 정당성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 다수가 정당성이 있어가지고 그 정당성에 내가 주장하는 것에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이러냐고. 이 반대한 69명의 법관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거거든. 아니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뒤로 땡기면 뒤로 딱 캥기는 거지. 그거는. 그것도 어느 정도인 거지. 근데 봐봐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파에서 윤석열이가 딱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뭔가 다 뒤져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개차반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윤석열 그 패거리들이. 우리가 그 우파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우리 대통령에게 자랑스러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우파라고 하면서 좌파를 앞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 근데 그때부터 비롯된 모든 기득권들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판사들 있잖아. 판사들의 삶이라고 달라? 근데 운영자님은 항상 그렇게 정당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당하고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세우는 말에 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이든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물론 그렇긴 한데요. 나는 그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명밖에 못 봤어. 어떻게 생각하면 왜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명밖에 못 봤냐면은 윤석열이가 이 기득권들이 이리 털고 저리 털고 오만 짓을 다 하고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잡히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누명밖에 씌울 게 없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살면서 어떤 뭐 경제적인 또는 저기 자기 입지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물론 그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첫째로 제일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생존이 걸려 있거든요. 생존.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부자들, 그리고 부자도 봐봐요. 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안 썼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기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또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타협 안 하면 돼요. 다 더러운 짓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이 부를 쌓기 위해서 또 더러운 짓 안 하면 돼요. 하다못해 우리 세대만 해도 다 다운 계약서 했잖아요. 다운 계약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집 사고 팔고 할 때. 주민등록 그 자기 학군 같은 것 때문에 자식들 우리는 안 했지만은 그런 거 대부분 예사롭지 않게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친구가 그 자기 이리 온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그래가지고 몇 달 해줬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안 사는데 위장 그거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우리는 이렇게 다 때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때가. 그랬을 때 내가 전애들 조직화된 저기 좌파들이 딱 뭉쳐가지고 딱 켜고 들어오면은 움찔하지. 그런 때가 묻어 있는데 우리는 공직에 안 나서잖아. 그런 때가 묻어가지고 부끄러운 놈들은 공직에 나선 놈들이라고. 그리고 그런 때가 묻어있는 놈은 공직에 나서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때를 묻힌 놈들만 지금 공직에 나서 있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떳떳한 게 어딨냐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일반 시민들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 사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뭐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아주 순결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내가 뭐 모든 뭐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다 내려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맞지. 그거는. 근데 대한민국의 우파가 그러고 있냐는 거야. 그치, 그런 사람 하나.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계엄 찬성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얘기하냐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김문수가 저렇게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 김문수도 마찬가지인 거지. 김문수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난하고 험난하면서 스스로 헌신한 삶을 살았어. 그러게. 그런데 막판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오늘날 김문수가 된 거는 계엄에 자기가 사과 안 한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서 있었던 것밖에 더 있어.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윤석열을 계엄에 찬성하고 물론 계엄은 자기가 반대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냐고. 몇 개 말씀. 이러니까 3년 동안 이재명을 3년 전에 찍었던 사람들,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을 단 한 사람도 그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 이유는 이재명 내가 사악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파가 잘못했기 때문인 거라고. 좌파들 진짜 무섭다. 법관회의 보면 좌파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데 소수인데 항상 좌파들은 소수인데 장악을 해버려. 그 조직화된 소수로도 자기들은 철면 피고 파렴치 하거든.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해봐.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그러면서 양승태를 처벌했던 게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처벌에 앞장섰던 거는 판사라고. 그래 맞아. 그것도 그 판사들 그 나중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됐잖아. 또 주구를 딱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사법농단이다 블랙리스트다 하면서 그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떠들다가 자기들 국회의원 헤쳐먹고 그래서 국회의원 돼서 가지고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까지 했잖아.
그때 뭐 그 김영수가 그런 사람 아니야. 야 오늘 네가 그 맞아. 사표 내버리면은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응? 근데 탄핵하자고 이렇게 설치됐는데 네가 사표 낸 거 내가 수리하면 어떡하겠냐. 이런 놈들이 앞장섰다. 이런 놈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다 이런 부패도 있고 어느 정도 정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 모두 우리가 몸에 살아가면서 몸에 무슨 독성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가스도 있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이제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몸에 병이 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게 네. 대한민국 사실 법치주의 꼬락선이지. 판사들조차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있어의 어떤 그 운영조차 이렇게 이 법치와는 무관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구조거든.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 지고지순한 근데 선인 것처럼. 의사결정에서 내가 다수결을 차지했다고 내가 선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 그게 문제인 거 그 내가 선인데 어때? 내가 다수인데 어때? 그럼 소수 니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맞아요. 그 말인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 경선 뭐 선거인단 해가지고 전수조사 뭐 했다 뭐 치자 이거야. 87%가 야또 반대하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지금 다수만 무조건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우리 다수에 대해서 민주주의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다수의 결정권에 그래서 뭐 다수가 결정 우리 그때 댓글 다신 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아가리 뭐야 뭐 방구석 아가리야 뭐 하면서 막 욕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면 된 거야. 다수면 된 거야. 그냥 우리가 뭐 10명 중에서 9명 했으면 한 사람이 그거 안 돼 그러면 시끄러워. 그냥 하면서 무조건 다수는 그냥. 근데 문재인이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다수가 저지른 결정이 어떻게 나라로 떨어뜨리고 맞아. 폐악질로 되는가가 됐을 때 그 다수는 책임 안 지잖아. 맞아. 그치. 그럼 바로 갈아타 버리는 거지. 또 다른 다수로 다른 데도 우르르 또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다수들이. 윤석열 갈아타고 한독수 갈아타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는 그 법치주의, 그다음에 법치 그거에 대한 보루로 억울해도 법은 지켜야 된다. 탄핵 심판해도 법은 지켜야 된다. 근데 자기가 이제 수긍할 수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최대한의 저항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묵비권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어차피 걔네들이 부당하니 칼을 들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사법부에서 벌써 뭐 그리고 공정이랑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니들이 처벌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단의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치를 갖다가 그걸 파괴하면서 할 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박근혜도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때려 부셨어야 되는 건데 저놈들. 옛날에 미션 영화에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죠? 미션 기억나요? 네. 미션에 막 제레미 아이언스하고 로버트 드니로하고 드니로가. 로버트 드니로는 딱 저기 칼 들고 모여가지고 군대 만들어가지고 저항하고 제레미 아이언스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를 해야 될까? 칼 들고 나가야 될까?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똥당을 해체시켜야 하는 거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야지 무엇인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588억 또 저 한덕수 뽑아가지고 쓸 만큼 쓰면서 말이야 신나게 돈 잔치해가지고 다시 또 국민 세금 낸 또 588억 그대로 돌려받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권은 다 이제 지금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들 어떤 그 네트워킹이나 뭐나 해가지고 돈 신나게 어떤 돈 잔치하고 그 당권 또 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 자기 사람을 다 심어갖고 또 그쵸. 자기네 판법 벌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것보다도 다른 거. 이제 이 선거 유세하고 다닐 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선거 유세하면은 딱 팻말 같은 거 들고 있지. 개인 그 1인씩 뭐 사기꾼 뭐지 기회주의자 한덕수 나쁜 놈 물러가라 이런 거 들고 싶은데 그거 못 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게 법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때 예전에는 못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그게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좀 알아봐 보세요. 이번에 한덕수 돌아다니면 우리 동네라도 오면은
그 전국 유세 다닐 때, 그 유세 다닐 때 팻말이라도 한번 들고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것도 만들어야지. 아, 이준석 것도 만들고. 아, 이재명이는 알아서 하고, 왜냐면은, 이재명이는 내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싸울 팀이 이재명이랑 누구랑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되는데, 아, 이 똥당이 다 손 한 패니까. 어쨌든, 뭐예요. 이재명 그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그 운영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네요. 정부 주사파만 없어지면 세상 좋아지냐 맨날 그랬잖아요. 저 주사파들 싹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나라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재명 세력이 싹 없어지면, 주사파들 싹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법치도 지키고 건전한 나라가 되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집구석이 지금 개판이잖아. 우리 집구석이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뭐 내가 속했던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애들 중국 주사파들이 바로 하고 저거 쟤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그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악분이 없으니까. 저는 바람하지 않건데 김무성이랑 권성동이 이왕 시작한 단식이면 진짜로 후보 단일화 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라는 바예요. 그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